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너무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9시쯤에 서울 신당 지하철역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일회용 미생물을 쓴 30대 남성이 1시간 10분 동안 이 역에서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대 여성 영무원이 이제 순찰을 위해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뒤따라 들어가서 이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이 여성이 비명을 지르면서 화장실 내 비상벨을 눌렀고요. 이 비명 소리를 들은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도움 요청 비상벨 때문에 이제 경찰도 출동을 했는데 일단 현장에서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 요원 1명, 또 시민 1명이 이 가해 남성을 제압을 해서 경찰에 넘겼는데요. 이 여성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2시간여 뒤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저곳이 끔찍한 범행이 일어났던 지하철 신당역, 서울 지하철 신당역의 화장실 입구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의 정체를 알고 보니 더 기가 막히고 충격적이었다면서요, 김현주 평론가님. 가해자와 피해자가 입사 동기였다는 것입니다. 하하. 같은 해에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입사 동기. 그런데 한 명이 가해, 한 명이 피해자로서 사망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남성이 여성을 스토킹을 하고 협박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경찰서에 이제 고소를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한 달 정도 이 피해자가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그러니까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서 한 달 정도 신변 보호가 이루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이후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리고 올해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2월과 7월에 각각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이것이 병합돼서 선고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어제가 바로 그 선고를 앞둔 하루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보복 범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어요. 그렇다면 그 피해자, 그 피해 여성의 동선 같은 걸 이미 알고 있었을까? 이건 완전한 계획범죄잖아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이거는 완전 계획범죄라고 사실 보입니다. 사전에 이제 그 사례를 염두에 두고 준비물까지 다 챙긴 뭐 상황이었고요. 지금 아까 허 변호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흉기만 들고 기다린 게 아닙니다. 머리에다가 결국에는 이제 뭐 살해할 상황이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혈흔으로 인한 흔적이 남잖아요. 네.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머리에 쓰는 캡까지, 비닐 캡까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김장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뭐 위생모 같은 거,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게 도대체가 뭐 아주 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준비를 하고 세상에. 70분 동안 이 여자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는데 이 둘이 영무원 동기였기 때문에 이 지금 여자 직원 영무원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여자 화장실 가가지고 뭐 촬영 카메라 등이 있는지 이런 거 확인하고 뭐 안전을 이제 그 감찰하는 이런 역할이었던 것 같은데 그 시간대를 노리고서는 지금 여자 화장실로 따라 들어가가지고 결국 살해한 겁니다. 네. 피해자는 굉장히 저항을 뭐 아주 완강하게 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런 와중에 비상벨까지 눌러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현장에 다른 영무원들과 일반 시민들이 이제 뛰어가서 이 사람 검거를 했는데 문제는 1시간 반 후에 병원에서는 이 여자분이 이제 사망한 것으로 사망 선고를 세상에. 받았습니다.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인간.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2건의 사건도 저질렀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범죄가 이 피해 여성에 대한 스토킹 범죄가 있었고 또 하나의 천인공노할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허주연 변호사님. 네, 정말 이 인간, 사람이라고도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이 인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2건의 사건을 저질렀는데요. 일단 지난 2월에는 이 카메라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기소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들을 이용해서 이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게 했다는 그런 혐의를 받았다는 거죠.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일명 몰카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몰래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촬영물을 이용해서 뭔가 강요 행위를 했던 것 같고요. 네. 지난 6월에는 또 이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 혐의로 다시 추가로 기소가 돼서 이 두 건이 병합해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사실 오늘 이게 선고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스토킹 사건과 함께요. 그래서 피해자가 일단 같은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한 피해자가 더 있는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선고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 강력범죄가 또다시 발생함에 따라서 선고가 29일로 연기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서울교통공사 직원이었다가 직위 해지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직위 해제 사유는 이 불법 촬영 관련한 사유는 아직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인간이라고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짐승만도 못하다 그러면 짐승들이 화를 내요. 진짜 최재문 교수님.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아니 본인이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고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럼 네. 반성을 해야죠. 한두 건도 아니고 이런 비슷한 사례 사건들에 연루돼가지고 기소가 된 상태라고 하면 네.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재판받고 있는 과정에 이런 일을 했어요. 지금 검거되는 장면이 네. 네네. 저 사람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요. 다른 사람의 피해나 아픔에 대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 피해 당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고소를 해? 세상에. 이런 분노잖아요. 결국 분노 조절 장애도 있는 것 같고 네.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 안중에도 없어요. 저 사람 생각은. 오로지 자기가 보복 심리 이것만 작동해서 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법체계도 무시하는 거고. 네. 저렇게 사회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오랫동안 격리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아무 죄 없이 그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피해를 구제했던 사람을 또다시 보복 폭행하는 일이 반복되면 네. 어느 누가 자기의 피해를 경찰이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네. 일이 반복된다고 하면 그런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격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이 끔찍한 살인 사건 저지르기 전에도 성 관련 이런 사건을 여러 차례 저질렀는데 왜 구속이 안 됐을까요, 그동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저도 오늘 좀 알아보니까 이 사건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이 여성이 사실은 지금 이 사람을 10월 달에 신고를 해가지고 네. 성폭력 처벌법에 이제 카메라 등 촬영죄, 그러니까 아마도 카메라를 어디서 설치해 놨던지 아마 영상물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성폭력 처벌법 때문에 경찰이 법원에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었거든요. 이 사람에 대하여. 네. 근데 그게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직원인데 지금 이 사람이 구속이 안 되면 계속 이 피해자, 신고자 주변을 계속 뺑뺑 맴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2번의 스토킹으로 고소를 합니다. 이 그 피의자를. 아하. 그게 2월과 6월입니다. 네. 근데 그때도 적금 금지 명령 등 긴급 응급 조치를 안 해줘요. 허허. 그러니까 정말 이 여성은 지난 1년 동안 국가를 대상으로 살려달라고 3번을 그러네요.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는데 네. 3번 모두 사실은 피해자에게만 한 달 뭐 좀 보호 조치를 해주고는 나머지는 이 스토커가 계속 이 여성을 뺑뺑 돌도록 내버려뒀다가 결국은 여성이 목숨을 잃으니까 이제 와서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보복살인으로 엄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에. 피해자가 안 돌아오는데. 이런 흉악범, 허준 변호사님, 아마 여론 또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은 이런 흉악범 신상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여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상 공개의 효과에 대해서는 뭐 갑론을박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의 정보가 만천하에 공개될 수 있다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든가 응보의 목적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아하. 같습니다. 신상 공개의 요건이요. 일단 범죄 수단이 굉장히 잔인하고 피해 정도가 큰 특정 강력 범죄에 한해서 죄를 범하였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 신상공개위원회가 심리를 통해서 공개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네. 경찰에서 지금 사안의 중대성 살펴보고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까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끔찍합니다. 피해 여성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